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고혈압, 특히 고위험 환자의 혈압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제가 이번 슬라이드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얘기할 거는 고혈압으로 인한 오간 데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고혈압으로 인한 오간 데미지 자체는 고혈압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심장의 혈관이나 아니면 장기 등의 손상이 받는 거고, 이것은 점점 더 심텀이 없이 진행을 해서 무서운 사일런트 킬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 같은 경우는 시비어 컴플리케이션이 발달하기 전에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고혈압성 장기 손상이 있다고 하면은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모탈리티가 증가되기 때문에 얼리 디텍션해서 이런 상황이 일리버서블한 데미지로 발전하는 걸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장기의 고혈압성 메디에이트 오간 데미지가 올 수 있는데요. 눈, 심장, 키드니, 그리고 브레인, 그리고 혈관들, 그리고 마이크로 서큘레이션 등에서 다양한 장기에 영향을 미치고, 2022년 대한고혈압학회에서 언급한 무증상 장기 손상 같은 경우는 뇌에서 미세출혈이 있거나 저희가 증상이 없는 뇌졸중, 그리고 저희가 쉽게 검사할 수 있는 걸로는 심장에 LVH가 있거나 콩팥이 EGFR이 떨어졌거나 알부민 유리아가 있는 경우, 그리고 혈관에 죽상경화반이나 아니면 동맥관상, 석회화 점수가 400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무증상 장기 손상을 진단할 수 있고,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마도 좌심실 비대나 유린을 통한 알부민 유리아, 그 다음에 크레아틴 클리어런스나 EGFR 저하 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 11리드에서 LVH가 있는지 아니면 에코에서 LVH가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자들의 크레아틴이 증가되어 있지는 않는지, EGFR이 떨어져 있는지는 아닌지, 그리고 보통은 UA 검사를 하시는데 스판 유린 검사는 잘 안 하시는데, 유린의 알부민과 크레아틴 레이시오를 검사해서 마이크로 알부민 유리아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알부민 유리아 자체도 고혈압성 연관된 오간 데미지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혈압을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꼭 검사하시는 걸 제가 레커멘드 하고 싶습니다. 카디악 데미지 같은 경우는 LVH, 머슬이 두꺼워지고, 이런 머슬이 두꺼워지면 스티프니스가 증가되기 때문에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생기게 되고요.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으로 인해서 LA가 커지고, LA가 커지면 저희가 AFib 같은 부정맥기 발생할 확률이 높고,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이 한 33%에서는 하트 페일러가 일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LVH 단계부터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레블라 바스큘라 데미지도 스트롱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스몰 바슬 디지즈를 증가시키면서 바스큘라 디멘지아를 일으킬 수도 있고 뇌출혈도 일으킬 수 있고요. 레날 데미지 같은 경우 우리나라 연구에서 통하면 레날 데미지가 있는 경우가 한 31.5% 환자들에게서 발생을 한다고 하고요. 프로테인 유리아가 있는 환자들이 이렇게 고혈압성 오간 데미지의 모탈리티의 가장 중요한 프레딕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크레아틴 검사, 그리고 유린 검사를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기의 오간 데미지가 올 수 있어서 바스큘라나 에올틱, 레티날, 그리고 전체적인 오간 데미지의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고혈압 환자가 그냥 단순하게 왔다고 혈압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간 데미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확인이 됐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 LVH 같은 경우는 일렉트로카디오그래피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에코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LVH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없는 환자들에 비해서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가 증가되고 독립적인 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LVH 여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앞에서 얘기했듯이 유린에서 마이크로 알부민 유리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졌을 때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가 있는
환자들에게서 마이크로알부민 유리아 여부에 따라 카디오바스큘러 모탈리티를 확인해 봤더니 전체적으로 이런 마이크로알부민 유리아가 심하면 심할수록 카디오바스큘러 모탈리티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올코즈 모탈리티도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로알부민 유리아 여부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통해서는 베트남 참전 용사를 건강검진을 통해서 왔을 때 이런 고혈압성 메디에이트 오간 데미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올코즈 모탈리티, 그 다음에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카디오바스큘러 CV 디지즈를 평가해 봤더니 이런 예전에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를 진단받지 않았던 6,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오간 데미지가 있는 환자, 없는 환자를 비교해 봤더니 확실히 오간 데미지가 있는 환자가 없는 환자에 비해서 모탈리티가 2배 이상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어서 이런 오간 데미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그 라지 스터디에서도 보시면 오간 데미지가 있고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확실히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의 인시던스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혈압이 높지 않더라도,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도 오간 데미지가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모탈리티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반드시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간 데미지를 프리벤션하고 매니지먼트하는 전략으로는 혈압 조절을 잘하고 스크리닝을 통해서 이 환자에게서 얼리 인터벤션을 한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일리버서블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회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고혈압 환자를 진단을 하면 히스토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검사, 랩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환자들에게서 익스텐즈하게 저희가 검사할 수 있다면 이렇게 심장 초음파를 하던가 아니면 키드니 초음파 이런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오간 데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혈압 학회에서 권장되어 있는 기본 검사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고요. 리피드 프로파일, 그리고 소변 검사에서 보면 그냥 단순 소변에서 단백뇨, 혈뇨만 고발하는 게 아니라요. 마이크로알부민 유리아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11위도 심전도 1년에 한 번씩 찍게 돼 있고 엑스레이도 찍게 돼 있어서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할 수 있는 검사가 있으면 추가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증상 장기 손상이 이런 내용이다. 특히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LVH 여부, 그 다음에 키드니 임페어먼트 정도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분들이 어쨌든 고위험도 환자들에게서 어떻게 혈압을 관리하는지 최근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ESC 2024년 가이드라인은 혈압을 심플리파이드해서 카테고리를 했는데 예전에는 뭐 고혈압 1기, 그다음에 프리하이퍼텐션, 뭐 고혈압 2기 이런 식으로 나눴다면 가이드라인에서는 고혈압은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이다 라고 심플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진단이 되면은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작은 글씨로 잘 보이진 않겠지만 고혈압성 오간 데미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에 맞춰서 타겟 BP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말한 것에 의하면 하이리스크 환자에서는 고혈압을 혈압의 130에 80 미만으로 조절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이 하이리스크 환자들이 어떤지 보통은 심뇌혈관 위험인자가 3개 이상이면 합병증이 없더라도 고위험도 고혈압이기 때문에 혈압을 130에 80 미만으로 조절하라고 레커멘드를 하고 있는데 무증상 장기 손상은 한 가지라도 있더라도 고위험도 고혈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LVH가 있거나 아니면 마이크로알부민 유리아가 있는 경우에는 혈압을 140에 90 미만이 아니라 130에 80 미만으로 조절하시는 것을 레커멘드하고 있고요. 2023년에 다른 가이드라인에서도 보면은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오피스 BP를 130에 80으로 하고 그다음 80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높게 잡고는 있지만 톨러러블 하다고 하면 130에 80 미만으로 혈압을 조절해라. 그래서 적극적인 혈압을 가이드라인에선 점점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ESC 가이드라인에서도 적극적인 혈압 관리는 조금 더 인센티브한 BP 컨트롤을 타겟으로 하고 아침에 권지은 선생님께서 얘기했듯이 SBP를 한 140 정도로 타겟을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85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경우는 기립성 저혈압이 있거나 아니면 워낙 연약한 환자들만 이 정도의 타겟을 하고 웬만하면 130에 80으로 인텐시브한 BP 타겟 컨트롤을 하는 것을 레커멘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텐시브한 BP 컨트롤을 하면은 LVH가 있던 환자도 LVH가 리그레션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LVH가 없던 환자도 생기지 않는 이펙트를 볼 수 있고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도 훨씬 더 낮춰주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인 혈압 조절을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아날라이시스에서 보면은 인텐시브한 BP 컨트롤을 했던 그룹에서 이런 연구들에서 메이저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이벤트가 확실히 낮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혈압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혈압 관리를 했을 때 어떻게 저희가 컴비네이션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통은 라스 블로케이드 플러스 CCB를 제일 많이 쓰고 그것의 조절이 잘 안 되면 다이ure틱스를 컴바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예전부터 가장 강조되는 거 싱글필 컴비네이션, 환자의 수능도를 좋게 하려면 싱글필 컴비네이션을 이니셜부터 해라라고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24년 ESC 가이드라인에서는 아예 로어 도즈 싱글 컴비네이션을 해라. 그리고 이니셜로 모노세라피를 하는 그룹은 이 정도의 그룹만 하지 나머지는 로어 도즈라도 라스 블로케이드 CCB 그리고 다이ure틱스를 좀 컴비네이션해서 쓰라고 레커멘드를 하기 때문에 어떤 환자들에서 혈압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도 로어 도즈 컴비네이션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런천 강의를 준비해 줄 보령제약의 듀카브랑 듀카브 플러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마셀탄 자체는 국내 신약이기 때문에 국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를 했고요. 엘더리 환자 대상, 그다음 레날에서도 아웃컴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한국에 임상 증례가 워낙 많아서 세이프티하게, 이피커시하게 쓸 수 있는 증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피마셀탄과 암로디핀이 같이 섞인 컴비네이션 세라피는 서로 다른 작용을 해서 혈압 강화를 하기 때문에 혈압을 더 많이 떨어뜨릴 수 있고 ARB 계열의 피마셀탄 자체가 다른 ARB 계열보다 혈압 강화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혈압 강화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리얼월드 데이트에서는 이런 듀카브, 듀얼 제제 자체가 3제요법으로 전환하는 율이 낮았고 그다음에 병용 전환 시점이 더 길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혈압 조절이 잘 됐기 때문에 장기간 봤을 때 리얼월드 데이터에서 ARB 중 가장 낮은 사망률과 심혈관 발생률이 확인이 된 연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듀카브 자체가 저는 좋은 게 혈압 강화도 좋고 그리고 약제 사이즈도 작아서 상대적으로 환자가 복용하기 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좀 장점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2제요법으로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면 3제요법인 다이ure틱스를 추가하는 것을 레커멘드 하고 있고 다이ure틱스 자체는 볼륨 디프레션이나 라이트 레이스를 통해서 혈압을 떨어뜨리고 크로닉하게 혈압 강화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메커니즘은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약제 자체는 두 가지 요법으로 잘 조절이 안 되는 환자들에게서 3제 요법을 썼을 때 얼마나 혈압 강화가 잘 되는지 봤을 때 2주 만에 거의 10까지 혈압 감소하는 효과를 있었고요. 목표 혈압률에 훨씬 더 잘 도달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3제의 약제이긴 하지만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다양한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 환자 케이스 한 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세 남자 환자고요. BMI상으로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진 않아서 비만은 없었고요. 언더라인하게 가지고 있는 질병은 없다고 했는데 이니셜에 외래 왔을 때 혈압이 175에 100 정도로 너무 높게 나왔고요. 환자는 3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을 진단을 받았는데 따로 약은 복용하지 않았다가 지속적으로 혈압도 높고 최근에는 호흡이 곤란될 증상도 같이 발생해서 외래에 내원했던 분이십니다. 심전도랑 저희가 보통 외래 오면은 기본적으로 심전도랑 엑스레이를 그냥 처음에 찍고 보거든요.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카디오메갈리 소견은 따로 없었고 숨이 차다고 했는데 플로럴 이퓨전 소견도 따로 없었습니다. 심전도를 찍었더니
하트레이트가 빠르진 않았지만 보시면 V1이랑 V2가 저희가 라이트 쪽을 반영하는 리드고 V5랑 V6 자체가 레프트 쪽에 라테랄을 반영하는 리드인데 V1, 2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네거티브, QRS의 네거티브 벡터가 LV를 반영하는 리드고 그다음에 V5, 6에서 위로 올라가는 RAV 자체가 LV를 반영하는 일이기 때문에 심전도에서 LVH를 진단하는 크라이테리아가 되게 많은데 제가 가장 쉽게 쓰고 잘 쓰는 크라이테리아는 이겁니다. V1, 2에서 S웨이브 합에 V5, 6에 R웨이브 합이 7칸 이상 돼 있다 하면은 심전도에서 LVH를 진단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V2가 거의 10칸이 넘기 때문에 이분은 LVH가 있는 것으로 진단이 돼서 이분은 아마도 오간 데미지가 같이 있었던 환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압 조절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3제 요법을 쓰긴 조금 애매했던 게 크레아틴이 알 수가 없어서 다이ure틱스를 쓰기가 조금 애매한데 너무 높아서 어떤 약을 쓸까 하다가 ARB 중에 가장 혈압이 잘 떨어지는 피마셀탄 그리고 암로디핀 계열도 실은 처음부터 10ml를 잘 안 쓰긴 하는데 혈압이 좀 높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이렇게 센 약을 쓰고 한 달 뒤에 집에서 혈압을 저는 반드시 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혈압기계를 사서 그래서 홈BP 체크해 오세요 라고 하고 한 달 뒤에 팔로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랩은 한 달 뒤에 왔을 때 확인을 하고 이니셜에 나갔던 랩자에서는 EGFR이 조금 감소돼 있었고요. UA에서 프로테인유리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안과 가서 안저검사 좀 해보라고 했고 안저검사상에서는 하이퍼텐시브 레티노패시는 없었던 상태였고요. 에코 시행 한 달 후에 외래 왔을 때 외래 에코에서 시행했을 때 EF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다이아스톨릭 펑션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요. LVH가 많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혈압 조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4주 뒤에 외래가 왔고요. 외래 왔을 때 집에서 아직도 혈압은 145 정도 나온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오피스 BP는 조금 더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레아틴이 조금 높긴 하지만 적극적인 혈압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이ure틱스를 조금 애드하고 이번에는 8주 뒤에 보자고 했고요. 8주 뒤에 왔을 땐 집에서 혈압의 변동성은 조금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110에서 130 정도 유지가 된다고 했고 왔을 때 혈압도 어쨌든 저희가 타겟, 오간 데미지가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130에 80으로 타겟을 했는데 128에 78 정도로 나와서 약제를 유지하면서 지금 1년 정도 보고 있는 환자입니다. 최근에 한 랩을 보면은 비행 크레아틴, EGFR도 60대에서 80대로 조금 호전된 걸 볼 수 있고요. UA에서는 프로테인 유리아가 나왔는데 프로테인 유리아가 안 나왔고 대신에 마이크로 알부민 유리아는 조금 더 나와서 혈압 조절을 조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ECG에서 보면은 아직 에코는 다음에 외래올 때 하기 때문에 하진 않았는데 ECG에서 보시면 아까 봤던 V1에 깊게 들어가 있다 10칸 넘었던 LVH 소견이 많이 호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에코도 하면 아마 LVH도 어느 정도 많이 호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약제 하나로 잘 편하게 외래 팔로업 중인 환자입니다. 고혈압 환자를 그냥 보진 마시고 고혈압성 오간 데미지가 있는지 평가를 해서 그게 있다고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이 들면 혈압을 130에 80으로 적극적으로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싱글필 컨비네이션이 레커멘드 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싱글필 컨비네이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피마셀탄 자체는 국내 데이터는 워낙 많으니까 혈압 강화 좋다는 건 다들 아실 거라서 피마셀탄 혈압이 높다면 이 약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